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어제 갑자기 추워졌죠?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게 갑자기 눈이 오고 예. 막 우박도 맞습니다. 쌀아우박이 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강한 바람도 부나요? 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요. 쌀아우박이 역시나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과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잦아든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오늘 아침 기온이 몇 도예요 지금? 지금 서울이 한 3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정도까지만 오른다고 합니다. 예. 봄 날씨는 수요일부터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요. 수요일부터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가운데요. 먼저 이 신안산선 공사 붕괴 현장이요. 지금 실종자 한 명 찾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경기 예.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 예. 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오늘로 나흘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 명확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하 40m에 매몰된 컨테이너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소방당국이 구조대가 무너진 지하터널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 현장 지지 기반이 약화해서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부에 중장비 같은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섣불리 내부 수색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광명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기상 상황이나 낙하물 등 위험 상황들이 없을 때 내부 진입을 하는 거지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에 땅꺼짐 사고도 많고요. 맞습니다. 공사장 붕괴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처 초등학교 일단 휴업에 들어간다고요? 네, 붕괴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네. 이 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되면서 예. 오늘과 내일 이틀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휴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요. 또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구성말 마을에도 어제 다시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주민들이 모두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대선이 이제 50일 딱 남았어요. 네. 6월 3일입니다. 민주당 경선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이 일단 4파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4파전으로 윤곽이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던 건 김두관 전 의원이었죠. 지난 예. 7일에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겠다라면서 중도 확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했고요.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8일에 대선 날짜가 확정되고 이튿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하루 뒤에 미리 준비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국정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하면서 K 이니셔티브 구상도 제시했어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9일 미국으로 떠나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대통령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면서 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라고 역설하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4파전 구도로 윤곽이 잡히는 모습이고요. 이재명 대 비명계 3김 구도로 치러질 거라는 게 당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이게 경선은 룰의 싸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경선 룰에 대해서 비명계가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일단은 확정이 오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이 어제부터 이틀 동안 전당원 투표를 하고요. 예, 그걸 예. 거친 뒤에 오늘 예.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경선 룰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역선택 우려로 경선 방식을 기존의 선거인단 모집 방식이 아니라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하기로 했거든요. 아.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선거인단 100만 명을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 50만 명씩 나눠서 실시한 뒤에 합산할 예정인데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 측만의 응답만 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재명 예비후보의 대세론에 한층 힘을 싣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비명계 주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동연 지사가 들러리 경선 이야기했네요. 맞습니다. 어제 캠프 개소식에서 들러리 경선,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면서 경선 규칙을 직격했고요. 지금 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원들이 올바로 잡아주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두관 전 의원도 목소리를 냈어요. 어대명이라고 하죠.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하겠다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선 뭐 불참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시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경선이 어쨌든 본격화하기도 전에 사실상 추대 같은 경선이라는 말이 나와서 당내 일각에서는 흥행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이 경선 룰이 지금 제도 내에서 역선택을 막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경선 상황입니다. 지금 10명에 육박하는 주자들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예요?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도 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는가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유 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수 대통령이 2번 탄핵됐는데도 당이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중도 확장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두 주자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도층 확장에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탄핵소추 찬성파가 이제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빠지면서 이제 당 대선 주자 가운데 탄핵소추 반대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연이어 이탈하면서 보수 표심이 어떻게 재배치될지도 지켜볼 일이고요. 그렇군요. 또 중도 확장성을 가진 인물들의 이탈로 경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출마라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대선 불출마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연일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배경 중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해요. 한대행 추대론의 승산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라는 설에 힘이 실리기도 하는데 외부 인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론이 계속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일에 한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건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 나쁘지 않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성일종 의원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임 앞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라면서 출마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선에 나서려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일이죠? 오늘 내일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일단 한대행 견제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당내 일각에서 요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로 국정 공백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대행이 그만두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 그만둘 경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봤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은 국정 안정에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라면서 한대행을 향한 의원 지지 규모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당 일각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 한덕수 총리마저 흔들고 있다라면서 제가 아는 한 총리는 언제나 분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다. 그런 분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한 대행은 국내 서민 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그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도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하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라면서 관세 전쟁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고 대행으로서 역할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침묵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네, 정작 한 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 한 대행은 탄핵 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마지막 소임을 강조하면서 권한 대행이 사실상 자신의 마지막 역할임을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난달 네. 24일에. 예. 그런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한 대행이 공식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얘기한 건 없었거든요. 확인을 한 그렇죠. 적은 없었어요. 예. 처음에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그랬었죠. 라는 얘기를 지금은 했었어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입장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10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향 물었을 때 예.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추대론이 커지는 상황에도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건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침묵을 이어가는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이번 주 초에는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 지도부 이번 경선에서 컨벤션 효과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네, 단계별 컷오프 1차 경선에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가 적용이 되고요. 최종 경선에선 2강 대결 구도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는데 토론회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MBTI라고 아시죠? 네, 네. ISFJ 뭐 예. 이런 거. 성격 진단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MBTI 자기소개 혹은 뭐 밸런스 게임 이런 예. 예능적 요소를 담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오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파면 열흘 만에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윤 전 대통령은 법정으로 나와야 하는 거고요. 첫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등이 나오는데 계엄 당시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정당한 국가 긴급권 행사였고 주요 인사 체포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진 않기로 했는데 재판장에게 별도 발언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윤 전 대통령의 이 모습,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면서요? 네,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고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예. 그래서 이와는 좀 대조되는 상황이고요. 법원은 또 경호와 혼잡을 고려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라면서 이건태 대변인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서 촬영을 허가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면서 지귀현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02 2000번대로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광고 아니고요. 예.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입니다.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응원 문자 혹은 청취하고 있는 혹은 뭐 YTN 라디오 보고 계시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1일부터 커피 쿠폰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사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